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단어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긱 노동자입니다. 잠깐 운전기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우미가 될 수도 있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 잠깐 일하는 걸 영어로는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미국의 재즈 공연자들이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던 걸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긱 노동자들은 이런 형태로 단기 계약, 일회성 일을 맡는 초단기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 요즘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특정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긱 노동자 증가 현상은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도 있고요. 또 주 52시간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사회 변화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배달, 택배 등 일부 직종에 해당하던 긱 노동이 플랫폼 바람을 타고 마케팅, 디자인, 개발, 설계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배달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요즘에 주변에 봐도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배달 서비스를 잠시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형 중에 하나도 네.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깐 배달 알바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운동 취미 삼아서. 네, 실제로 한 일반인 음식 배달 통계에 따르면요, 이 근로자 수가 1년 새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달업자 수만 해도 10,000명 수준에 그쳤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만 명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30개 내지 50개의 상품을 배송하면서 일명 국민부업으로 이름 붙고 있는 한 새벽 배송 업체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배달 등록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폭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10만여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배달업체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긱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치 좀 전해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긱 노동자의 증가는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8.5% 수준인 약 2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중 절반 가까이는 주업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청년 측 취업난을 반영하듯이 20, 30대가 55%를 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배달, 배송, 음식 조리와 접객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통번역 등 전문 서비스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긱 노동자가 많이 증가한 게 단순히 코로나19 여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MZ세대의 새로운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들 분석되고 있나요? 사실 두 영향이 다 있다는 게 맞습니다.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풀타임 정규직 근로 대신 파트타임이 MZ세대의 새로운 근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배송과 배달 음식 업체 등이 급성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도 많아지고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생겨난 건데요. 특히 유연 근무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풀타임 근로를 중심으로 직원을 뽑아왔던 프랜차이즈 등 외식 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인력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아는 형 변호사인데도 이렇게 잠깐 배달업 하신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또 부업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퇴근 후에 이런 배달을 원할 때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산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기업과 연결해주는 인력 매칭 플랫폼을 보면요, 의뢰 건수가 매달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은 프리랜서 중개 앱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골라서 일을 합니다. 디자인부터 번역, 취미 레슨 등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프로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업이나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연락해서 1대1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매칭 사이트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긱 노동한 사람들이 많은 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건
이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지난 2월 국제노동기구가 세계 100개국의 플랫폼 노동자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은 3배, 음식 배달 등 지역 기반 노동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일자리 중개가 더 쉬워지면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앱 운영자가 일자리를 이렇게 중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돼 생기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 그나마도 수수료율 같은 내용이 변경될 때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그런 고민도 함께 해봐야겠네요. 한 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일이 많아서 야근하게 될 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한 취업 플랫폼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야근 현황을 조사했더니 주 2, 3회 야근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다고 답했습니다. 주 1회가 34.9%, 심지어 주 4, 5회 야근한다는 직장인도 22.6%나 됐습니다. 주 4, 5회 야근이면 이 야근이 아니라 거의 뭐 평균 근로 평균이죠. 시간인 거죠, 그냥. 네, 그렇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사실 야근 잘 안 하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별로는 대기업 직장인들이 사실 야근을 가장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4, 5회 정도 야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대기업 직장인 중 26.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야근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근무 시간을 넘겨서 이렇게 해야만 완료가 되는 거죠. 또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 해야 할 일이 생겨서라는 답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밖에 해외 영업 등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 다음으로는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나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좋은데 길게 시간을 확보해 놓고 일을 하면 오히려 능률이나 이런 면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굉장히 능률이 많이 떨어질 공감하시는데.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니까 또 통계를 보니까 야근하는 날에는 약 2시간 정도 더 일한다는 직장인이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약 1시간, 약 3시간 순으로 더 근무한다는 직장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야근이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직장인 5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재택근무 기간 중에도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대기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절반을 넘었고요. 다음으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이었습니다. 네. 플랫폼 노동자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소재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